범타임즈의 NFT 리포트, 여러분들의 이번 주 NFT 투자 포인트를 잡아드립니다. 범타임즈 서범석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서범석입니다. 또 한 주가 지났네요. 지금까지는 이번 주는 조금 포맷이랄까 내용을 조금 바꿀까 하는데요. 지난주까지는 이제 매주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건수 변동 현황을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한 주간 변동 현황 크게 이제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이제 앞으로 월간이나 분기 단위로는 이제 보여드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특정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다뤄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새로운 포맷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에 있었던 정말 우리가 원포인트 레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이슈들 좀 더 심층적으로 다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바로 한 주간의 거래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 먼저 이제 탑5 컬렉션이죠. 매주 이제 이건 했었던 건데 이제 탑5 컬렉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주를 돌아보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넣었고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버드가 1위를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했는데요. 문버드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은 있지만 한번 의미 있게 봐야 될 프로젝트인 것 같고요. 이따가 문버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시 한번 다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 2등부터 5등까지는 이제 계속 봤던 이제 계속 크게 순위가 변동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문버드가 한 주간 거래 약 2,900억 원으로 NFT 거래량 1위를 차지를 했는데요.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 판매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는 어떤 NFT들이 상위 탑5를 차지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탑5 시리즈입니다. 역시나 탑5 셀즈 역시도 큰 변동이 없이 크립토펑크와 BAYC가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1등 같은 경우에 7756번 35억이었고 그래서 금주 1위를 차지했고 큰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앞서 이 거래량 상위를 차지했던 문버드, 자세히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문버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흥미로운 프로젝트예요. 그냥 봤을 때는 또 만개를 이제 발행한 제너레이티브 아트구나 또 PFP 프로젝트라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또 생긴 것도 그냥 도트 형식으로 또 그래픽도 그렇고 이번엔 또 부엉이구나 동물 중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리고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습니다. 또 역시나 자전거래 아니냐도 있고 또 한 측에서는 이제 새로운 전환을 맞이할 것이다 이 프로젝트로 인해서 라는 라는 관점들이 있는데 한번 보시면은 일단 제가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이 재단에서 하고 있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커뮤니티 베이스로 한 프로젝트들을 본다면은 우리는 커뮤니티를 위한 프로젝트고 앞으로 커뮤니티들에게 수익을 안겨줄 거고 다양한 혜택을 줄 거고 계속 멤버십에 대해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는 게임을 할 거다 또 아니면은 애니메이션에 이 캐릭터가 사용될 거다 이런 식으로 가는데 문버드는 확실합니다. 자금 조달을 위한 프로젝트라고 그냥 솔직하게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이걸로 자금 조달을 해서 앞으로 어떤 프로덕트를 만들어내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이제 조금 달라 보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제 추진되는 진행 상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제 자금 조달의 의미가 컸는데 보통 자금 조달에 대해서는 밝히기를 꺼려하죠. 조금 이제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이제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꺼려왔는데 이 프로젝트는 자신 있게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관심 있게 보이는 거는 Proof of Collective라는 또 다른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게 1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NFT 컬렉터들로 모여 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플도 포함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 Proof of Collective라는 곳에서 만든 프로젝트가 이제 문버드라는 거고 이 이제 단체가 이제 문버드를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겠다 이런 프로젝트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000개였고요. 그 다음에 7,875개는 추첨이고 나머지 100개 정도는 이제 Proof of Collective가 갖고 나머지는 이제 문버드 팀에 할당되는 구조입니다. 개당 2.5디더니까 한 700만 원 정도 이런 PFP 프로젝트 치고는 상당히 비싼 금액이죠. 근데도 현재 바닷가가 지금 17.99이더 어제 밤 기준으로 그러니까 벌써 한 대여섯 배가 이제 오른 상황이고 아까 거래량을 보셨더라도 이제 완전히 지금
이제 핫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물론 지금 프루프 오브 컬렉티브 구성원들이 이제 뭐 핵 인사를 할 거예요, NFT 씬에서. 그래서 이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이 자금 조달된 자금이 어떻게 쓰일지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NFT 프로젝트들에서 어떤 이 멤버십과 커뮤니티를 강조해 왔다면, 이번에 이 문버드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명시적으로 자금 조달을 위해 만들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자금 조달을 통해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더리움 가격이 지금 현재 좀 주춤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더리움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NFT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말 5배 또 그 이상으로 거래량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 주 우리가 또 NFT 시장에서 어떤 트렌드에 주목을 해보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 NFT들 어떻게 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그 예전에 저희 이제 뭐 기아 자동차 얘기도 했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지금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메타버스 진출, NFT 사업 진출을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면서 이제 메타콩즈와 이제 협업을 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 자동차 브랜드들, 국내 브랜드들 그리고 해외 브랜드들 NFT 진출 현황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리해봤습니다. 먼저 현대 자동차인데요. 현대 자동차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메타콩즈와 협업해서 NFT 시장 진출을 선언을 했습니다. 이름은 Into the Meta Mobility Universe인데요. 예전에 이게 상당히 이제 기시감이 드는 이유는, 아디다스를 할 때 아디다스가 BAYC와 협업을 했고, 아디다스의 이제 BAYC 이제 캐릭터를 이제 도입을 했었죠. 콜라보레이션을 했었는데, 이름도 아디다스의 NFT, 그 메타버스 프로젝트 이름이 Into the Metaverse였는데, 지금 현대자동차도 Into the Meta Mobility Universe라고 좀 비슷하고, 또 BAYC와 조인했던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좀 비슷한데, 뭐 비슷하다고 뭐 나쁘다 좋다 이런 말씀드리기보다는, 현대자동차가 지금 기존에 그 NFT, 지금 한국에서 가장 핫한 NFT 프로젝트라고 하면 뭐 메타콩즈라고 할 수 있는데, 앞으로 이 협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이제 그거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지금 콜라보레이션으로 NFT를 30개를 발행을 합니다. 1이더 금액으로. 금액도 사실은 뭐 아디다스 때도 그렇지만 싼 금액은 아니고요. 콜라보레이션으로 특별 NFT가 이제 30개가 발행된 거고, 그리고 보시면 메타콩즈가 그 포니 자동차 모자처럼 포니 자동차가 머리 위에 있는 이런 모양의 30개 NFT를 발행한 거고, 앞으로 5월부터 메타 모빌리티의 정식 NFT가 계속 앞으로 발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이제 얘기하는 게, 발행 판매 금액은 이제 앞으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데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이따가 기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뭐 커뮤니티 기반의 자동차 NFT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자체적인 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죠. 트위터랑 디스코드를 현대 NFT라는 계정으로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5월부터는 전용 웹사이트도 오픈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현대차에서 글로벌 기업으로는 최초다. 글로벌 자동차 기업으로는 최초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한 어떤 이 NFT 시장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이 아디다스와 BAYC가 협업했던 모습과 상당히 좀 유사한 면들이 보이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바로 또 기아 자동차는 어떻게 또 진행을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예, 그러니까 아까 현대가 커뮤니티 기반이었다면, 기아 자동차는 사실 그냥 국내 자동차 업체 이제 최초로 이제 NFT를 발행했다는 걸로 이제 의미를 두고 있는데, 다른 이제 활동은 없이 그 기아 자동차를 모티브로 해서 NFT만 발행을 했었고요. 그게 한 60개를 발행을 했었는데, 당시에 클립 드랍스에서 15초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그게 한 3월 26일이었죠. 개당 350 클레이였는데, 그래서 기아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이후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 일단 현대, 기아 모두 지금 NFT 시장에 발을 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또 이렇게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국내 자동차 브랜드들도 국내 자동차 기업들도 NFT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좀 더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출하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그 전에 해외에서는 이미 또 여러 기업들에서 자동차 시장에서 NFT에 진출을 했어요. 그렇죠. 예전에도 이제 하나씩 나올 때마다 얘기를 했었죠. 이 회사가 나왔으니까 경쟁사 얘기가 곧 나올 것이다. 텐데 뭐 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걸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포르쉐입니다. 포르쉐는 일단 NFT 스타트업을 론칭을 했어요. 팬존이라는 회사인데 작년 6월에 이제 론칭을 해서 이게 뭐 트레이딩 카드 기반으로 한 그런 스타트업인데요. 그래서 8월에는 실제로 이제 스케치한 거라던가 이런 걸 NFT를 발행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또 이제 페라리가 있죠. 페라리도 NFT 업체랑 벨라스 네트워크랑 이제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21년 12월에. 그래서 지금은 또 최근에는 이제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이제를 담당할 디지털 서비스 부서를 설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또 람보르기니죠. 람보르기니도 NFT 프로젝트 스페이스키라는 NFT 프로젝트를 이제 5개를 제작했었었죠. 22년 2월 달에 얘기였는데 지금 그 후로 지금 일단은 현대자동차 외에는 현대자동차는 이제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제 프로젝트를 이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반면에 다른 회사들은 아직 단편적으로 이제 NFT를 이제 발행한 정도 수준에 그치고 앞으로 행보가 기대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확실히 이 같은 업계에 있는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나이키가 NFT의 사업에 진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경쟁사인 아디다스가 진출하기 마련이고 또 같은 업계에서 자동차 업계에서도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기업별로 또 다른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바로 이어서는 또 살펴볼 트렌드로 국내 거래소에서 계속적으로 이 NFT 사업을 넓혀 나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업비트나 코인원, 코빗 등이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이제 빗썸에서 이제 메타버스 서비스를 위해서 빗썸 메타라는 자회사를 설립을 했고 최근에 인재 채용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한 50명 규모로 채용한다는 어디 오픈된 건 아닌데 이제 지인을 통해서 네. 들은 바에 따르면 한 50명 정도 채용을 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계속 이제 뉴스가 나오고 있죠. 업비트 뭐 이런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국내 4대 거래소들의 NFT 사업 진출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어떤 현황인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먼저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드리면 일단 4대 거래소에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사업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뭐 단편적인 기사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한번 전체 사업 실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장 이제 친숙한 업비트는 이제 매출 3조 7천억으로 영업이익이 3조 2천억이죠. 그러면은 매출이 3조 7천억에 영업이익이 3조 2천억이면 이건 상당히 이제 영업이익률로 따지면 사실 일반 기업에서는 이제 상상하기 힘든 숫자인데 그리고 이제 당기순이익이 2조 2천억. 약간 조금 부연 설명드리자면 영업이익에서 영업 외비용을 빼면 당기순이익인데 영업 외비용에는 아마도 이자 비용이 많을 텐데 그 1조를 제외한다면은 대부분은 매출이 이제 이익으로 왔다. 그래서 두나무가 1위고요. 전년 대비 이제 영업이익이 3,000% 뭐 30배 이상이죠. 성장을 했는 걸 보실 수 있고 그리고 빗썸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매출 규모가 1조에 역시나 한 이익으로 따지면 한 400% 전년 대비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코인원입니다. 코인원은 이제 매출 규모가 1,700억 수준이고 영업이익은 1,100억. 그리고 코빗이 4위입니다. 200억 수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암호화폐의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다. 이제 성장세가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작년 한 해 동안 이 4대 거래소, 주요 4대 거래소에서 어떻게 실적이 나오고 있나를 살펴봤을 때 정말 순이익, 단기 순이익이 이 정도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부분인 것 같고요. 앞으로 또 거래소들에서 NFT 시장 쪽으로 좀 더 사업을 넓힐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또 각각의 거래소들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업비트부터 한번 보시면은 이제 아직은 지금 업비트 NFT라는 서비스가 있고 NFT 마켓플레이스죠.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세컨블록이라고 있는데 아직은 이제 베타 서비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론칭을 했는데요.
업비트 NFT 같은 경우에는 이제 NFT들 주요 보통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스포츠 스타들 IP를 갖고 와서 이제 NFT화해서 판매했다던가 이런 게 있는데 아직은 이제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직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업비트에서도 NFT 마켓플레이스를 지금 이제 론칭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 세컨블록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플랫폼이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런 도트로 공간을 꾸밀 수 있게 그러니까 블록이죠. 블록으로 공간을 꾸밀 수 있게 돼 있고 이제 누구나 참여해서 같이 대화를 할 수 있고 아바타와 옛날 싸이월드의 그 아바타 정도 생각하면 돼. 요 그림 보시면은 요런 그림들이 와서 채팅하고 이제 자기만의 공간을 꾸밀 수 있고 이런 건데 아직까지는 지금 구글 다운로드 수로 한 10,000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은 이제 막 시작 단계다. 이제 베타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히 이 세컨 블록 같은 경우에도 정말 기시감이 드는 친숙한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고요. 바로 이어서 또 빗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말씀드렸듯이 이제 빗썸 메타가 2월 달에 설립을 했고요. 이제 메타버스 전문 자회사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있고 이제 소셜형 메타버스 뭐 출시할 계획이라고 해요. 뭐 어떤 모습일지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주목할 점은 이제 빗썸이 170억을 출자를 했고 그 외에 대기업 계열사들이 90억 정도를 투자를 했다는 점에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또 유니티라는 그 회사와 파트너십을 맺었는데 그 메타의 호라이즌 월드라든가 네이버의 제페토에 사용된 기술을 이제 이 회사에서 제공을 했죠. 그리고 이제 초대 대표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빗썸 코리아의 부사장이었고 뭐 NHN, 네이버, NC소프트 경력 갖고 있는 분이 이제 왔고 그래서 빗썸 메타가 이제 상당히 앞으로 기대된다. 한번 지켜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가장 기대가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코인원에서도 2022년 하반기에 좀 이쪽 사업을 구체화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왔어요. 자세히 다뤄볼까요? 예, 아직 이제 4대 거래소 중에 코인원만 아직 NFT 마켓플레이스가 없어요. 근데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코인을 좋아하는 게 예전에 클레이튼 300원 할 때 시절부터 코인원에만 상장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각별한 애정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래서 아직 NFT 이제 마켓플레이스는 없는데 더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은 이제 기존의 PFP나 아트 분야에만 치중되어 있던 NFT 시장을 우리는 노리고 싶지 않다. 벗어나서 현물 기반의 부동산이나 명품이나 이런 현물 지분 거래 NFT를 접목한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하고요.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관심이 가는 부분이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모습은 없지만 22년 하반기에 이제 구체화될 거라고 합니다. 네, 현물을 기반으로 한 NFT다라는 점에서 범타임즈님의 생각과 좀 일치하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도 코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예, 코비는 이제 최초로 NFT 마켓플레이스를 개시했습니다. 작년 5월에 개시를 했고 이제 금년 2분기에는 이제 2.0으로 업데이트를 할 거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4대 거래소의 NFT 이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4대 거래소 사업 현황까지 살펴봤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성투하세요.